시종 아이한테 시선을 떼지 못하는 강훈련사. 저 교육 안 하세요? 이때 짖기 시작하는 빼로. 지금도 보면 요거다 그죠? 애기한테 정녕 질투심이 발동한 건가요? 느낌이 좀 오는데 이거 역시 우리 강훈련사 한 번에 딱 촉이 왔나 봅니다. 빼로가 왜 이러는 거죠? 우리 빼로가 애기한테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요? 이런 거요. 네네. 가끔 해요? 네. 이제 윤재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잠깐만 애기를 저 안에다 놓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이제 아이를 안전매트 안으로 데려가라는 강훈련사.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애기만 놔두고 우리 세 분 다 방에 들어가 볼래요? 아이만 남기고 가라고요? 얘가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나요? 오케이. 네. 세 분 다 그냥 문 들어가서 꽝 하고 문 닫으세요. 가족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가고 빼로와 아이만 남은 상황. 괜찮을까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있거나 없거나 무관심. 오직 아이가 있는 매트 주변을 떠날 줄 모르는 빼로. 낑낑대며 지저댑니다. 싹 다 한번 다른 데 들어가 보세요. 이번엔 제작진마저 철수시키는데요. 빼로와 강영욱, 강영욱과 빼로의 한판 대결입니다. 아, 강영욱 선수 기술 들어가네요. 가방 기술 들어가나요? 빼로 선수 넘어가질 않네요. 계속 매트 앞을 사수하는데요. 우리 강영욱 선수 이대로 포기합니까? 잠시 후 빼로에게 살며시 당하는 강영욱. 이거 무슨 꿍꿍인가요? 그렇죠, 나이스. 자리 뺏기 성공이에요. 아, 빼로 선수 곧바로 껴들기 시도합니다. 껴들기 들어가요. 자, 하지만 강영욱 선수 압박 수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역시 개통령 승리를 거머쥐고 마네요. 그렇게 매트 주변에서 쫓겨난 빼로. 어디로 향하나 싶더니 가족들이 있는 방문 앞인데요. 그나저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혹시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보호자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우선은 보호자님한테 들어가 보시라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에는 전부 다 들어가 보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랬더니 꽤나 정돈된 행동들이 좀 나와서 이게 보호자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런 행동이 영향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꽤나 응석을 부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응석을 아주 불편함 없이 누군가가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웃으시는 걸 보니 정답! 그리고 이 친구는 한두 살도 아니고 14살이에요. 14살이라고 하면 관리가 잘 됐다 하더라도 사람 나이로 한 65.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신념과 말도 안 되는 고집과 말도 안 되는 습관만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 볼까요? 빼로하고 보호자님하고 사는 것을 좀 찍었다라고 그래요. 한번 볼게요. 네. 빼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윤재를 보면 심하게 짖는다는 겁니다. 보면 윤재가 거의 지금 집에 있을 텐데 우리 빼로는 계속 저렇게 짖는 거예요? 네. 이제 막 기고 좀 이제 신생아 때는 아기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짖지를 않았는데 문제가 동작이 이제 네 많아지니까. 동작이 커지면서 빼로가 굉장히 반응을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의 식사 시간이면 빼로의 행동은 더욱 심해 보였습니다. 보호자가 미처 보지 못한 사이 아이를 건드리기까지 했는데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됐었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을 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빼로를 분리시켰는데요. 들어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야? 뭐야 저게? 왜 넣었다가 바로 빼?
계속 왜 놓다가 바로 빼? 짖어요. 그럼 그냥 놔뒀다가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뭐야 저기? 어머니 딱 걸리셨어요. 이거 봐. 보호자의 잘못된 대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빼로가 짖을 때마다 인형과 공을 던져주며 시선을 끌어왔던 보호자. 이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데요. 인형하고 공놀이를 좋아하나 봐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바로 이걸 컷하려고 결국 던지긴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한 번 짖었을 때 장난감이 튀어나왔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안 칼지게 한 3번 짖었을 때 장난감이 나오니까 맘먹고 3번 짖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맘먹고 5번을 짖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 처음에 오자마자 느낀 게 윤재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거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제작진들이 싹 다 들어가고 이 친구한테 우리 윤재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거를 잠깐 하지 못하게 하니 그 다음부터는 윤재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윤재를 이렇게 건들고 가까이 하면 이 3분이 나한테 뭔가를 제공할 거라는 게 아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강하게. 결국 빼로가 짖을 때마다 오히려 칭찬과 보상을 해온 셈인데요. 빼로에게 좀 더 단호하지 못해왔던 것이 결국은 문제를 키워왔던 겁니다. 또한 가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다가 9개월 전 갑자기 등장한 아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환경 역시 빼로에겐 편치는 않았겠죠? 아기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집에 오니 얼마나 이제 소란스러워졌겠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 빼로가 아마 예전하고 다른 피드백, 옛날에는 뭐 2초 만에 왔다면은 지금은 10초 만에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불만으로 여겨졌을 거고 그런 것들을 윤재를 통해서 이제 표출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탔다, 그죠? 조용하다가도 보행기만 타면 더욱 짖는다는 빼로. 왜 그런 걸까요?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소서 뭐 이거 장난감 있잖아요. 애기 이렇게 타는 장난감. 근데 그게 자기 거라고 느껴서인 건지 아니면 윤재가 커졌을 때 그걸 타면 이제 이렇게 선 상태가 되잖아요. 네. 커졌을 때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건지. 딱 저 상황만 보면 빼로가 굉장히 윤재를 지킨다라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호자님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조금 너무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인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 되게 잔소리하는 강아지 같았어요. 하지마, 오지마, 오지마, 소리가 오지마, 가지마, 움직이지마. 네. 뜻밖의 이야기. 실제 늘 윤재만을 예의주시해왔던 빼로. 항상 그 주변을 맴돌며 떠날 줄을 몰랐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보행기를 타든 말든 무관심. 반면 윤재에겐 달랐죠. 작은 움직임이 포착돼도 바로 출동. 반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여기에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윤재 잘 키워라 라고 한 거예요. 역시 할배견답네요. 이걸 딱 보면 방법은 그냥 나와 있어요. 우리는 빼로 때문에 힘들지만 빼로는 윤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원래 삶이 아닌데 내가 노년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윤재가 여기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윤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빼로와 아이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저 친구가 보호자님한테 어떤 신호를 받고 허락을 받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여요.
어머니 뜨끔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줄 내려보세요. 우리 세 분 다 일어날 거고요. 우리 이 집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 내가 보호할게. 이 집 내 거야. 내가 한번 보호해볼게. 너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줄 거예요. 빼로와 아이의 문제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보호자의 역할 바로 알려주기. 제가 여기 갔다가 하나, 둘, 셋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주방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주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잠시 호흡을 고르는 강훈련사. 뭐라고 분위기 잡는 거죠. 주윤말처럼. 영웅본색 보면 얼마나 느리게 걷는데요. 주윤말 이렇게 걸어주고 분위기 잡으려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그냥 쭉 걸어가면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을 이렇게 해도 좋고요. 주머니에 손 넣어도 좋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집안 여기저기를 걷다가 멈췄다를 반복해 보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하셔도 좋아요. 맞아요.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선 네가 아닌 보호자인 내가 주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관건. 우리 저 앞에까지 가볼게요. 보호자의 단호함이 묻어나도록 분위기를 잡는다면 더욱 좋겠죠? 지금 저 행동. 그렇죠. 고개는 반듯하게, 네? 걸음걸이는 당당히. 아주 잘하시는데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네네. 윤재가 자고 있을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윤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이요. 네. 왜냐면 윤재가 이렇게 있고 윤재가 이렇게 울 때 저 친구는 내가 경계하고 짖고 오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걸 함으로써 이곳에는 규칙이 있고 넌 그곳에 있으면은 안전해를 가르쳐줌에 있어서 윤재가 지금 나오지 않는 게 낫죠. 좀 더 교육 효과를 보려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연습하는 게 좋다는 말씀 기억해 두세요. 지금보다 보호자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빼로도 더 이상 어린 윤재에게 집착하지 않겠죠? 지나친 강아지 위주의 바디랭귀지는 강아지를 무례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지나가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개들도 똑같아요. 자,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명심하세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이게 이제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열려있는 상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게요. 네. 아니 어머니 괜찮아. 아니 자 봐봐. 내가 이거 해달라고도 안 했잖아. 내가 언제 이거 해달랬어. 근데 어머니는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성모 마리아 같고. 지나친 관심과 애정은 때론 독이 되는 법. 거절하는 법 배워볼까요? 우리 빼로가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 있으면은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걸로요. 짜잔. 이것은 어머니표 수제 간식인데요. 엄마표 간식 냄새가 슬슬 나는구만. 강아지가 따라오면 강아지 데리고 저 집에 데리고 가서 집에 데리고 가면 간식 하나 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보호자님 지금 강아지가 점프하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때 그거는 안 되지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싫어. 거절할 땐 단호하게. 아셨죠? 오늘은 싫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보시면 이 친구가 보호자님한테 자, 이 소리가 보호자님한테 한국말로 어떻게 들려요? 내놔. 알긴 안 해, 엄마. 안 해? 우리 어머님 very good. 어떤 분들은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근데 알긴 아시네요. 내놔. 그때 보호자님은 싫어도 아니에요. 싫어. 밀쳐보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니 지금 봐봐. 저 점프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싫어. 잘하셨어요.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빼로의 나쁜 습관만을 키워왔던 지난날.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알아갑니다. 딱 서시고. 또 강아지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툭. 싫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저러면은 툭. 싫어. 잘하셨어요. 왜 우리 윤지한테 짖는 거가 문제였는데 왜 이걸 할까요?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싫어. 소리가 싫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냥 윤지한테만 짖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효과가 많이 없을 거예요. 보호만 받고 또 용인만 되고 하고 싶은 대로만 키웠던 강아지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인데 이런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들의 뒤에는 항상 과잉 보호와 과잉 애정을 줬던 보호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머니,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쉬어야 되는 공간을 우리가 지정해 줄 거예요. 왜냐면은 윤지가 노는 놀이터 옆에 여기 기운. 또 현관 바로 옆에 또 음식이 산재한 주방 옆에 사실 훈련사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자극적인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괜찮은 곳이 저는 이쪽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얘 들고 오시고요. 일로 와보세요. 마지막으로 빼로와 아이와의 공간을 분리. 네. 빼로만의 자리를 배치해 주는데요. 딱 좋아요. 여기 가만히 있어 보실 건데요.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저 친구하고 우리 윤지하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생활하기를 바래요. 우선은.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는 항상 윤재 때문에 노이즈 걸릴 거예요. 윤재도 나중에는 의식이 생기게 되면 빼로나 물 텐데 짖을 텐데 싫어 빼로 이런 생각 가지면 우정이 싹틀 수가 없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따로 지내는 게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네요. 이름 불러볼까요? 빼로. 방석 가자. 빼로. 방석으로 가자. 잘하셨어요. 쭉 걸어가세요. 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공간 적응 훈련도 해보는데요. 계시고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간식 주실 거예요. 예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빼로 방석 가자. 네. 좋아요. 다행히 잘 따르는 빼로. 올라가면 나이스. 주세요.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것들을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요,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이곳에 들어와서 방석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맛있는 걸 먹네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윤재가 여기다가 일로 걸어 들어오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절로 가야지 하면은 보호받으면 돼요. 윤재로부터 자기가 놀라지 않을 거고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윤재한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동안 자신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젠 아이한텐 신경 끄고 마음 편히 지냈으면 좋겠네요. 빼로야, 그럴 수 있지? 며칠 후 빼로와 윤재까지 가족들이 다 함께 총출동. 강훈련사를 직접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보호자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빼로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낯선 곳이라서 그런가? 근데 그래도 네. 많이 훨씬 나아졌어요.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요. 그럴 리가. 좀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집안 산책 하는데 네네. 얘가 그걸 많이 좋아졌어요. 아, 이게 어떤 거냐면 좋아졌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란 듯이 목청 자랑하는 빼로. 너도 참 눈치 없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쓰는 곳이니까 저 친구한테 얼마든지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안 돼. 이거는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빼로에게 확실한 거절을 표현하는 강훈련사.
윤재를 통해 또 응석을 부리기 전에 단호한 대처를 하는 건데요. 조용해진 빼로. 효과가 있네요. 저 친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얌마, 내가 네 할머니하고, 너 엄마하고 다 했어. 산책도 나가고, 목욕도 엄마가 나 해줬고, 간식도 줬고, 근데 너가 왜 거기 있어? 내려가. 이제 쟤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때 보호자에게 점. 이 장풍이라도 쏘시는 건 줄 알았어요. 14살 노견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가 있나요?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되겠죠?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부터 바로 잡아볼까요? 물어보실까요? 빼로. 평소처럼 인형 던지기 놀이를 해보이는 보호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강훈련상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보호자와 빼로의 놀이 모습에서 강훈련사는 과연 어떤 문제를 찾아낸 걸까요? 보시면요. 네. 저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보호자는 그저 빼로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뿐 빼로가 공간을 이리저리 활보하며 놀이를 주도하고 있다는데요. 나 잡아봐라네요. 거의 뭐 나 잡아봐라 이거네. 그동안 빼로가 원하는 대로 놀아줬던 보호자. 좀 더 현명한 놀이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요거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닥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한번 있어보세요.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일어나 보시고요. 요번에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거든요. 여기다가 올려놔보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세요. 네, 다시 잡아보세요. 또 강아지한테 막 이거 내가 놀 거야. 너랑 놀 마음 없어. 나 혼자 노는 거야. 나 혼자 노는 거야. 다시 일어서시고 여기다 놓으세요. 놀이에서의 역할부터 다시 배워보는데요. 끌려가지 말고 주도해 나가는 것. 이렇게 곁에 다가오면 평소엔 우쭈쭈 하셨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집에서 이런 놀이가 이루어졌다면 엄청나게 짖고 보호자님한테 앙탈 부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노는 것 자체가 이 친구한테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규칙을 다 어기게 만들어요. 어떤 거냐면 보호자님한테 내놔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 근데 버텨보는 거예요. 싫어, 이거 내 거거든. 너가 얌전히 앉거나 네가 얌전히 엎드릴 때 그때 줄 거야. 놀이를 통해 변화된 빼로. 기대할게요. 모든 것들을 받아주면서 놀아주게 되면 반려견들이 실수를 했을 때 또 미안해하는 것, 또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해요. 공을 쫓기 위해서 옆 사람을 때리고 옆 사람을 밀친다? 공을 쫓기 위해서 그런 놀이는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줄 가져와 보세요. 놀이에 이어 평상시 산책 습관도 한번 살펴보려는데요. 보호자님,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거기 잠깐만 서 계셔 보세요. 어쩌면 우리 보호자님이 뭐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종종 걸어서 가지고 오시고 종종 걸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절대 나쁜 게 아닌데 얘가 알아요. 좀 불안해? 뭐가 불안해? 자, 보호자님 다시 거기 내려놓으시고요. 일로 와보세요. 네. 보호자의 작은 행동에도 반려견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통장에 한 3천억 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가고 이름 한번 슬쩍 이쁘게 한번 불러주세요. 빼로. 빼로. 좋아요. 앉아서 줄 매줘 보실게요. 산책줄을 맬 때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어머님 잘하시네요. 일어나 보시고요.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여기서 쉬고 계세요. 네.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이 문을 보고 많은 보호자님들이 어이쿠 문 열어드릴게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줄 이렇게 있으시고 강아지하고 울타리 사이에 끼어 들어가세요. 잘하셨어요. 더 잘하셨어요. 더 잘하셨어요. 일상 과정을 통해 네. 반려견을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현관문을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앉아볼까? 해서 앉으면
간식 주고 그 다음에 열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허락 없이 문 밖으로 나가선 안 되겠죠? 지금처럼 보시면 이 친구는 보호자님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호자님 너무 잘해주셨으니까 엄마 대우받고 엄마 존중받을 권리 있잖아요, 그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꾸준히. 잘하시고. 어머님 자신 있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뭐였지?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명확하게 이것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제는 이 친구가 요구하지 않고 또 보호자님은 다 받아주지 않는, 허락을 해줄지 거절을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위치가 되면 아마 이 친구, 우리 윤지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친구도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요. 우리 두 분한테 좋은 반려견이었던 것처럼 정말 윤지한테도 우리 빼로가 기억에 남는 정말 좋은 반려견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렇게 되도록 제가 중심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정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윤재도 건강하길 바라고요. 빼로도 건강하길 바라고요. 어머니도 건강하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4살 노견 빼로와 9개월 된 어린 윤재. 이 둘이 더 이상 잘못된 만남이 아닌 서로 둘도 없는 단짝이 되는 그날이 오길 우리 모두 응원할게요. 당분간은 좀 뭐 대지상도 있고 뭐 하겠죠. 근데 이제 교육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면서 시성하면서 하다 보면 평화 시대가 평화로운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없애야죠. 네.